3월 26일은 우리 이 대통령 각하의 제85회 탄신일이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날 아침 부인과 영식 강석 소위 그리고 이 민의원 의장 내외 최한중엔 벤프리트 장군 또한 전 공보위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어 손수 버스데이 케이크를 자르셨습니다. 보다 더 정정하신 모습으로 85번째 생신을 맞이하신 대통령 각하께서는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 요인과 국군 장성 그리고 자유당 간부들로부터 만수무강을 축복하는 생신 하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주한 외국 인사들이 대통령 각하에게 단신 축하 인사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왕 자유중국 대사는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표해서 축사를 한 다음 연꽃 화병을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영시 강석 소위로부터 헌수를 받으셨으며 이날 온 결애들은 나라의 아버지이신 이 대통령 각하께서 만수무강하실 것을 한결같이 기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날 오후 경복궁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하의 송수 서화전에 나가시어 여러 작품들을 샅샅이 관람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광장에서는 대통령 각하의 탄신일을 경축하는 무술대회가 개최되어 성황을 이루었는데 대통령 각하께서도 이 자리에 나오시어 활쏘기를 비롯한 각종의 무술을 두루 관람하시면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다른 선수들을 격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운동장에서는 제2회 전국 농악경연대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새봄과 더불어 맞이하는 우리 대통령 각하의 생신이기에 꽹과리 소리에 맞춘 흥겨운 춤과 더불어 성동 원두에는 경축의 환성이 드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이날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는 이 대통령 각하의 탄신을 축하하는 대연주회가 서울교향악단과 KBS 교향악단의 합동기연주로 우리 애국가의 작곡자이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안익태 씨의 지휘로 베풀어졌습니다. 지금 연주되고 있는 교향적 환상곡 한국은 1937년에 안익태 씨가 작곡한 것으로서 한국의 전설, 풍경 그리고 민족의 심리를 묘사한 역사적인 내용을 가진 극적인 교향시입니다. 선을 묘사하면서 지난날의 민족의 순환을 그린 폭풍과 같은 곡이 민족의 소생, 조국의 해방을 노래하면서 장엄한 애국가의 멜로디로 끝나자 청중들의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결의의 영도자의 탄신을 경축하면서 영광의 이 나라를 노래한 애국가의 선율은 황홀한 여운을 남기면서 봄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기 4294년 5월 16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 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질적으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이며 혁명과업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민주당 정권을 인수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국군 걸기군의 무혈혁명은 최전방에서 공산교래군과 맞서고 있는 제1야전군 장병을 비롯해서 육해 공군 및 해병대 전 장병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오전 태능의 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장교단은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서울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걸기한 것은 결코 군인 자신들이나 어떤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님은 군대가 바로 국민의 군대라는 점에서 명백해지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군사혁명은 군대 단독의 의사가 아니면 물론이며 여러분들이 작년 4월 19일에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연장이며 무력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었던 혁명 과업을 기필코 완수해보려는 비장한 교리의 서산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진위를 망각한 무리들의 무기력한 행위는 규탄되고 시정되어야 함은 부인할 수 없는 절실한 명제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4천년의 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오늘 이토록 고난 속에서 허덕여야 한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오 현실에 참여하여 이를 지양하려는 노력 없이 나태와 무기력으로 현실을 도피했던 과거에 기인한 것임은 개원을 여찾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가 행진의 정점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혁명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사생로 대표는 선언을 통해서 장정권은 4.19 학생 의거를 모독하고 조국을 위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공의 터전을 더욱 굳게 하고자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장은 그 격려사를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정치의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에 있어서 북한 괴뢰의 우월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통일을 기하는 목표하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이 뚜렷한 목표에는 추호의 의혹과 동요와 이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뒷받침이 되고 식이 끝나자 장도영 중장과 곽정희 소장 등 군사혁명의 척사들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장면 전 국무총리는 중앙청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고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헌법 규정에 따라 추가 인정할 것과 군사혁명에 대하여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성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장내각은 작년 8월 23일에 성립됐다가 약 9개월 만에 물러간 것이며 이로써 군사혁명위원회는 합법적인 절차로서 정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 이날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그 명칭을 고쳐 착착 혁명과업 완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5월 20일 전 국민이 대망하는 가운데 드디어 혁명내각이 구성되고 다음날 국가재건 최고회의 청사에서 전 강요들의 취임 선서식이 거행됐습니다. 내각 수반 장도영 중장을 비롯해서 외무부 장관의 김홍일 장군, 내무부 장관의 한신 소장, 재무부 장관의 백선진 소장, 법무부 장관의 고원정 주원장, 국방부 장관의 장도영 중장 겸임, 문교부 장관의 문희석 대령, 건설부 장관의 박기석 대령, 농림부 장관의 장영순 주원장, 상공부 장관의 정래혁 소장, 보건사회부 장관의 장덕승 주원장, 교통부 장관의 김광옥 대령, 재신부 장관의 배덕진 주원장, 사무처장의 김병삼 주원장, 공보부장의 시문선 소장이 각각 임명됐는데 강요들은 선서를 통해서 혁명과업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취임 선서식을 마친 혁명내각 강요 일동은 이날 중앙청에서 최초의 국무회의를 열고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힘찬 시정의 제1보를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아침 혁명내각 강요 전원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원 그리고 각 사단 대표 일행은 서울시 동작동에 있는 국군묘지를 참배하고 조국 수호의 영령으로서 유명을 달리한 전우들에게 혁명과업을 완수할 것을 맹수하고 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5.16 무혈군사혁명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구원농일. 서울 청량리박 원예시험장에서는 제13회 구원농일 기념식이 베풀어지고 이은 대통령과 장도영 내각수반 그리고 모여 유섬처장 등 여러 인사들이 솔선수범 모심기 작업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수원에서도 국가재건 최고회의 부의장 박정희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원농일 행사가 베풀어졌습니다. 힘차게 맥받칠 나라의 동맥이 또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서둘러 오던 능곡과 의정부 사이 철도가 드디어 완성, 7월 10일에 개통식을 거행했는데 이날 능곡역 개통식 현장에는 윤 대통령과 박 최고회의 의장도 참석해서 철로 연결의 마지막 못을 받고 능의선 열차의 전혀 운행을 축복했습니다. 능의선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서울의 인구와 밀집하는 주택을 교외로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순환 철로로서 앞으로 능의선 주변에는 아름다운 전원도시가 건설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7월 5일에는 해방 이후 한미 합동으로 관리해오던 김포국제공항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비행기의 이착륙료로서 연간 2,700만 원이 정부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7월 8일에는 공항 봉쇄령도 해제되어 앞으로 김포공항은 아무런 손색 없는 한국의 관문으로서 크게 발전될 것입니다. 지난 7월 7일 서울 국도극장에서는 200여 명의 무대 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예인 골기단의 결단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무대 예술인들은 6.25 동란 당시 종군 위문에 나섰던 육군 군의대 출신들인데 이날 선언문을 통해서 민족문화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기에 이어서 단원들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에게 인사를 드리고 서울시가를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골기단은 5개반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2달 동안 전국을 순방, 재건 의욕을 북돋기 위한 위안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연예대행연합회에서 베푼 뮤지컬 그랜드쇼 세계의 휴일은 시민들을 즐겁게 해준 바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그중 가장 인기 있던 라인댄스의 한 장면입니다. 다음은 악단의 연주. 이어서 파리의 휴일 등 프렌치 캉캉의 한 장면입니다. 보기 드문 이번 쇼는 혁명과업 수행에 수고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위안의 프로가 되었습니다. 7월 18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장군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혁명정부는 오는 8월 15일 안으로 새로운 정부의 형태와 그 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서 소련과 북한 괴뢰 사이의 군사동맹에 언급해서 과거부터 실질적으로 그러한 동맹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성문화됐고 외부에 발표가 되는데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의 군사동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에 대해서 당장 직접적인 어떠한 그 위협이 더 증가됐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현재 그러한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 이국 괴뢰는 중공이나 소련의 괴뢰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지령을 한다든지 명령을 했을 때는 그들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일 그런 가망성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계를 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장군은 7월 24일 수원과 오산에 있는 우리 공군기지를 시찰했습니다. 이날 박병건 국방부 장관과 유양수 외교국방위원장을 대동한 박정희 의장은 김신 공군참모총장의 안내를 받아 먼저 수원기지에 도착해서 우리 공군 용사들을 사열하고 방위태세의 완벽을 기하고 있는 공군 장비의 이모저모를 시찰했습니다. 이어서 박정희 의장은 몸소 제트기에 몸을 싣고 서울 상공까지 비행한 다음에 다시 수원기지에 돌아왔습니다.
또한 박정희 의장은 오산에 있는 공군기지도 방문하고 연일 맹훈련을 거듭하는 공군 용사들을 격려했습니다. 국가제군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장군은 7월 29일 멜로이 유엔군 총사령관과 함께 강원도 삼척지방의 국토건설사업 작업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특히 삼척 탄광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로 공사장을 돌보고 모진 더위를 무릅쓰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근로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로대원들은 지난날에 이른바 깡패라는 과오를 회귀하고 새나라 건설의 터전에서 갱생의 길을 밟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지대와 헐리의 탄광지대를 연결하는 새 도로가 오는 11월에 완성되면 동부지구 산업개발에 큰 도움이 이룩된다고 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중장은 지난 8월 2일 이후 외무국방위원장, 원 공보실장 등을 대동하고 주관 미 제1군단 사령부를 방문한 다음 1군단 관하의 태국과 토이기군 부대를 시찰했습니다. 피솜짝 소령이 지휘하는 태국군 부대 용사들은 박 의장을 맞이한 이날의 각종 시범 훈련에서 반공지원선에서 함께 싸웠던 동란 당시의 용맹을 다시금 상기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박 의장은 태국의 향토색이 짙은 정자 앞에서 태국 민속악기를 구경했습니다. 또한 박 의장은 토이기 부대를 시찰했는데 이 부대는 1950년 참전 이후 매년 한 번씩 교체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 150마일의 휴전선을 함께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8월 1일 박 최고회의 의장은 대유엔 보고서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를 가졌던 유엔 한국통일부위원단을 반도 호텔에 초청했습니다. 이날 박 의장은 위원단 대표들과 환담을 하면서 그들과의 우위를 더욱 굳게 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장군은 8월 10일자로 육군소장으로부터 중장으로 승진되어 이날 청와대에서는 임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8월 22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장군은 서울 근교의 여러 건설공사 진행 상황을 시찰했습니다. 박 의장은 서울 김포 사이의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국토건설대 용사들의 재건의 모습과 공사 진척 상황을 돌아본 후에 석여지구 공사장에서 가다듬어지는 새로운 시가지의 기초작업을 시찰했습니다. 같은 날 박 의장은 홍제동 부근의 도로공사장과 약수동 등지의 도로공사 현장을 샅샅이 시찰했는데 박 의장은 이날 지금까지 서울 근방에서만 14,000명의 실업자를 흡수해서 일하던 것을 9월부터는 하루 평균 2만 명의 실업자를 고용시켜 공사를 더 많이 진척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정희 의장은 9일에 있는 수원지도 방문해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원지의 여러 가지 시설을 일일이 돌아본 박정희 의장은 상수도 설비를 잘 보존해서 누수를 철저히 방지할 것을 관계관들에게 지시하는 한편 시민들도 물을 아껴 써서 수도 관리 당국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장군은 9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전라북도와 충청남북도 지방을 방문하고 재건의 모습을 시찰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먼저 군산에 도착하자 곧 이곳 제지공장을 찾아 활발한 조업 환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군산 제지공장에서는 연간 13,500톤의 신문용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원료인 나무 토막을 약으로 녹여서 종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박 의장은 장항제련소를 시찰했습니다. 장항제련소에서는 금, 은, 전기동을 제련하고 있는데 박 의장은 뜨거운 영광로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열중하는 종업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장은 충청남도 내 예당 수리조합 공사장에 도착, 국내 제1의 규모로 자랑하는 이 수리조합의 근대식 제방 건설 상황을 시찰했는데 예당 수리조합은 1만여 정도의 농지에 물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날 9월 6일 박정희 의장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를 방문하고 여기에서 개간 사업에 분투하고 있는 귀농 정착민들의 생활 현황을 시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울을 떠나 전국 25개소의 개간지로 이사간 귀농 정착민들은 지금 힘찬 재건의 의욕과 함께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가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귀농 정착민들의 개간 상황을 돌아본 박 의장은 이어서 같은 군의 이월면 노원리 모범부락도 시찰했습니다. 광명에 찬 새나라와 더불어 올해 우리 농촌에는 풍년이 깃들고 있는데 수확의 기쁨을 앞두고 농촌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에 벅차고 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모범부락의 이모저모를 돌아보고 더욱 농업 증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장 박정희 장군은 한내무, 장동림 두 장관을 대동하고 9월 8일 제주공항에 도착, 제주도 일대를 시찰했습니다. 박 의장은 도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주도는 산업발전의 소지를 구비한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정부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도청에서 관내 여러 가지 현황을 청취한 다음 이곳 충원묘지를 찾아 조국을 지킨 영령 앞에 꽃다발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박 의장은 제주도의 여러 가지 산업과 명승고적을 두루 시찰한 다음 제주도의 관광사업 진흥에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문명과 거리가 멀던 삼다도 제주도에도 앞으로 새로운 문명이 찾아들 것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장 박정희 대장은 지난 11일 정오 봉정만리 역사적인 미국 방문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김포공항에 도착한 박 의장은 19발의 EF가 울리는 가운데 우리 국군의장대를 서열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앞서 박 의장은 성명을 통해서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만남에 있어서 본인은 국민 여러분의 절실한 염원이 무엇이며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토의할 작정입니다. 전 국민은 국가재건에 한 시간의 방심도 없이 배전의 전진기를 부탁한 박 의장은 환송 나온 여러 내외 인사들과 일일이 굳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장도를 축복하는 주악이 우렁찬 가운데 비행기에 오른 박 의장은 모자를 높이 흔들며 환송객들에게 답례를 보냈습니다. 미국 방문에 앞서 이케다 일본 수상의 초청을 받은 박정희 의장은 우리 KNA 특별 항공기로 이날 오후 3시 55분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안착했습니다. 이날 공항에 마중 나온 5천여 명의 교포들은 일제히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열광적으로 박 의장을 환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박 의장은 이케다 수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 요인들과 굳은 악수를 나눈 다음 4길 성명을 통해서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의견의 교환을 통해서 양국 간의 이해 정진과 한일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장은 환영의 인파를 뚫고 영빈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정희 의장과 이케다 수상의 공식적인 회담이 이케다 수상 관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먼저 제6차 한일 회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은 다음 박 의장과 이케다 수상의 단독 회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큰 성과가 있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케다 수상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박정희 의장은 숙소인 영빈관에서 약 100명을 기다리는 내외 기자들과 회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청구권 문제는 구체적인 토의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한일 회담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 측의 성의가 한일 관계를 하루속히 해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떠남에 앞서 박정희 의장은 영빈관에서 이케다 수상과 기시 전 수상을 비롯한 정계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만찬회의를 베풀었습니다. 박 의장은 이번 일본 방문에 관해서 한일 간의 우호 친선 관계 수립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민의 열의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주일 대표부를 방문하고 직원들과 한일회담 대표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제1교포 대표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함께 애국심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을 도와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존슨 부통령의 안내로 미 국군의장대를 서열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재미교포들의 열광적인 환성과 두 나라 국가가 온 비행장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존슨 부통령과 나란히 쓴 박정희 의장, 국가의 재건과 광명에 찬 결의의 내일을 위해서 바야흐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의장의 미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존슨 부통령의 환영사에 이어서 박정희 의장은 미국과 한국 상호 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의장은 환영 나온 교포들과도 악수를 나누며 웃는 얼굴로 얘기한 다음 주미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정희 의장은 수행원 일동을 대동하고 지난 15일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서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현관에 마중 나온 케네디 대통령의 우위에 찬 영접을 그런데 백악관을 방문하기에 앞서 박 의장은 알링턴 미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모자를 벗고 쓴 박 의장은 꽃다발을 바치고 무명용사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한 박 의장은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미 국무성에서 러스크 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해밀턴 경제개발총장과도 회담했는데 여기서는 5개년 경제계획에 대한 원조 차관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박정희 의장은 다음 날인 미 농무성에서 프리맨 장관과 회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혁명정부는 농촌의 고리채 정리와 농산물의 가격 안정 등 중농 정책으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국방성에서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반공태세와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 문제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한 호치스 미 상무장관과도 만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간 투자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호치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조처는 외국인의 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검은 고양이 모형을 호치스 장관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날 바쁜 일정을 마친 박 의장은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러스크 장관을 초청하고 특별히 한국 음식까지 마련해서 만찬회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연설을 통해 미국이 보여준 환대는 한국민에 대한 미국민의 끊임없는 호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박정희 의장은 미국 기자구락부 오찬회에서 약 500명의 쟁쟁한 기자들과 회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국의 군사혁명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군정을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연장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다음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이제는 강력한 경제 지책으로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박 의장은 워싱턴에 거류하는 교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교포들을 일일이 맞아들이는 박 의장은 귀여운 어린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등 이영만리 미국 땅에서 향수에 젖은 그들과 다정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12월 14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전매청 연처공장을 시찰하고 혁명과 완수에 힘쓰고 있는 산업의 역군들을 격려했습니다. 국고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매청 연처공장에서는 혁명 이후 양담배가 일소되자 격증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정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날 박 의장은 공원들에게 보다 우수한 담배를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혁명과업 완수의 거적적인 진군을 다짐하는 가운데 1962년의 새 아침은 밝았습니다. 이날 아침 윤 대통령에 이어서 국가재건 최고위 박정희 의장과 의원들은 동작동 국군묘지를 참배하고 추도의 나팔 소리가 근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호국의 영령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송 내각수반을 비롯한 각부 장관들도 이것을 찾아 영령 앞에 꽃다발을 바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새해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의장은 최고회의 접견실에서 이 부의장과 더불어 송여찬 내각수반을 비롯한 정부 요인 및 외교사절과 유엔군 장성 등 하객들을 일일이 맞아들이면서 새해에는 결의의 행복을 위해서 보다 많은 일을 하자고 말하면서 굳은 악수를 교환했습니다. 한편 송여찬 내각수반은 이날 특히 한복 차림으로 수한 외교사절을 비롯해서 유엔군 장성 등 여러 내외 인사들과 새해의 인사를 나누면서 환담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연말 박정희 의장은 최전방의 우리 국군 진지를 두루 시찰하고 영하 10도가 넘는 혹한의 멸공채 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며 그들의 노고를 위로해준 바 있습니다. 일간에 걸친 연휴에 이어서 1월 4일부터 벅찬 새해의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아침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시무식에서 박정희 의장은 금년의 시책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인 만큼 혁명과업 완수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최고회의 전 직원은 능률적이고 봉사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요지에 훈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험방송을 해오던 텔레비전 방송국이 작년 12월 31일 드디어 개국,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국 방송을 했습니다. HLCK라는 콜사인과 찬넬 구로 매일 평균 5시간씩 방송할 계획이지만은 기기 설비 관계로 현재는 하루 2시간 반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부터 기재의 완전한 시설과 주간 기본 프로를 보강하여 정기 방송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4일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부의장 이주일 소장을 육군 중장에, 육군 참모총장 김정호 중장을 육군 대장에 각각 승진 임명했는데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박정희 의장은 승진된 두 장성에 새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3월 22일 윤보선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1년 7개월 10일 만에 사임했는데 이날 청와대에서는 고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 열린 국가재건 최고회의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임 허가를 의결하고 이어서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의 일부를 개정, 국가재건 최고회의장이 민정이양시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박 의장은 가일청 단결해서 혁명과업을 하루속히 완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박정희 의장은 3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 후 처음으로 주한 외교사절들을 정식으로 접견했습니다. 이날 대통령 권한 대행 박정희 의장은 버거 미국 대사와 거드프리 영국 대사, 그리고 샹바르 불란서 대사, 유 중국 대사, 붕겔 서부 독일 대사, 파레체 이태리 대사, 노이얼 태국 대사 등 주한 각국 대사들을 비롯해서 물론 교황청 사절, 폴 엉커크 사무국장, 멜로이 이웬군 사령관, 킬렌 유섬 처장 등의 인사를 맞이해 일일이 굳은 악수를 교환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자유우방과의 굳은 유대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공군 항공창 준공식이 지난 29일 K2 기지에서 거행됐는데 식에 참석했던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여러 손님들은 기체 공장, 기관 공장, 그리고 지상 장비 수리 공장 등 모두 7개의 공장을 가진 이 항공창을 두루 시찰했습니다. 이 항공창은 앞서 500여 대의 비행기를 수리한 실적이 있으며 공군 기지에 대한 보급 지원 업무와 수송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이날 하늘에는 항공기의 편대가 공군의 약진을 자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나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2월 11일 기해 환화를 10대 1의 원화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날부터 액면 50원 이하의 환화를 제외한 구환화는 유통과 거래가 금지되고 10일 아침부터 전국에 걸쳐 각 동회에서는 구화의 신고가 실시되고 이어서 각 금융기관에는 구화를 예입하고 새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화개혁의 목적은 악성 인플레를 방지하고 사설기와 고리 사치에 쓰이는 돈을 비롯해서 민간의 주머니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5개년 경제계획을 효과 있게 수행하는 데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새돈을 밖으로 나선 사람들 사이에는 오늘의 내핍과 저축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이룩해보자는 새로운 인식이 감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화개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날에 어지럽던 사회에 뒤섞여 음성적으로 축적된 많은 돈은 그것이 산업자금으로 이용되지 않고 비생산적인 투기 사업에만 쓰여져 산업자본의 위축과 악성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게 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화폐개혁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돈, 즉 비생산적인 퇴장 자금을 모두 화폐 경제의 올바른 유통 과정으로 끌어내서 그것을 생산적인 산업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의 손에서 잠자는 돈을 정부에서 이를 끌어들여서 저축시켜 이를 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생산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나라 경제부흥의 기틀이 될 이번 화폐개혁을 계기로 우리들은 사소한 불편을 이겨 아무런 불안과 동요 없이 성실히 일하고 알뜰히 저축해서 이것을 성공시킴으로써 국민 소득이 늘게 되고 우리의 생활은 급속도로 윤택해질 것입니다. 이조말 고종황제의 셋째 아드님이신 전 영친왕 이은공의 부인인 방자 여사가 2월 14일 20년 만에 서울을 방문해 왔습니다. 영친왕비가 이번에 서울을 방문하게 된 것은 비영 중인 이은공을 대신해서 모후인 윤비께 문안드리고 국적 복권과 환국 후의 생활 등에 대한 일 때문인데 영친왕비는 먼저 낙선제에서 윤 대비께 문안을 드린 다음 친척을 비롯한 내객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박정희 의장을 예방했는데 박 의장은 환국 후의 생활은 최대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이은 씨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친왕비는 서울교회 금곡에 있는 고종황제능에 성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희원을 찾아 장남 진해묘도 보살폈습니다.
육체파 여배우로서 인기 높았던 마릴린 먼로 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남성들을 뇌살시킬 것만 같은 매력적인 육체미와 더불어 어딘가 애틋한 느낌을 주던 마릴린 먼로 양의 생전의 모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특히 6.25 동란 때에는 멀리 우리나라에도 찾아와 유엔군을 위문하고 찬바람 몰아치는 고지에서 정의의 용사들에게 훈훈한 사랑의 선물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1952년엔 선풍적인 인기 속에서 영화 잡지 인기상을 받았는데 Mr. Sims, it's a great thrill, and I'm very appreciative to everyone who's made this possible. 기쁨에 넘쳐 소감을 말하는 먼로 양의 고운 목소리가 다시 그리워집니다. And my thanks to 이같이 먼로 양의 정부의 중농정책에 힘입어 농촌은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데 지난 23일엔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호남 지방의 모범농촌을 두루시 잘하고 줄기차게 일하는 농민들을 격려하는 한편 모진 가뭄을 인력으로 극복해서 예년과 다름없는 풍작을 맞이하게 된 기쁨을 농민들과 같이 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보고 가는 마을을 둘러본 박 의장은 이 운동은 우리 농민들의 빈곤과 절망의 구축운동이며 이 나라의 농민들이 과거에 버림받았던 위치에서 주인의 의식을 되찾으려는 커다란 각성으로 본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운동으로 농촌 부흥이라는 국가적 대사업을 이룩해서 이 나라 농촌의 번영이 깃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혁명 전에는 버림받던 동해의 고도 울릉도는 정부의 알뜰한 보살핌에 힘입어 이곳 주민들은 새로운 삶의 의욕에 벅차 있습니다. 이곳 울릉도에도 산업의 개발을 촉진하는 가운데 발전소 설치 등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10일에는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이곳을 시찰 주민들을 격려하는 한편 도민의 생활 향상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수가 울릉도를 방문한 것은 우리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8일 12시 5분 최고회의 본회의실에서 박정희 의장은 시국 수습을 위한 국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5.16 군사혁명의 직접적인 동기가 정치적 부패와 혼란에 있었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청신한 정치 도위를 확립하는 정치체질 개선은 군사혁명의 중요 목표의 하나가 아닐 수 없으며 혁명 과업을 다하지 못한 채 민정이양을 하게 된다면 국가 장래에 큰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박정희 의장의 전국 수습안은 방안 1.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이며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다. 둘째, 다음에 수립된 정부는 4.19 정신과 5.16 정신을 받들어서 혁명과업을 계승할 것을 확약한다. 셋째, 혁명 주체 세력은 그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서 군에 복귀하거나 또는 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보복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혁명정부가 합법적으로 기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계속 보장한다. 여섯째,
유능한 예비역 군인은 그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서 가급적 우선적으로 기용한다. 일곱째, 모든 정당은 중상, 모략 등 구태의연한 정쟁을 지향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정책을 내세워놓고 정책 대일의 신사적 경쟁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 여덟째,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신헌법의 권위를 보존하고 앞으로 헌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실시한다. 아홉째,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입장에서 정부 방침에 협력한다. 열째, 상기 제안이 모든 정당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락이 된다면 첫째,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혼란한 전국을 수습기 위한 이와 같은 결단을 환영 지지하고 제2야 정치인들의 현명한 행동 표시가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를 비롯한 각 주요 신문이 그 논설을 통해서 환영의 뜻을 표했고 미 국무성에서는 박정희 의장의 성명은 놀랍도록 애국적인 조치라고 논평했으며 국내 다대수의 정치인들도 즉각적으로 이 제안을 환영 지지했습니다. 한편 박병건 국방부 장관은 군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며 계급과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만일 이 방침을 어기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처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